네, 연휴 끝나고 오늘은 여기 고덕신도시 쪽에 나와 있어요. 출근하는 길에 약간 방향을 틀어서 고덕 안쪽을 좀 찍어가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몇 개월 전에 제가 출근하면서 찍었던 영상하고 오늘 영상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1부에 이어서 2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1부를 보실 것 같으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셔서 보고 오시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받으셨던 분양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곡소리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분양가도 만만치 않았었던 거고 이 면적 자체도 12평, 13평 요 정도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분양가도 높았고 정말 나중에 활성화되는 거는 맞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과정이 힘들다 보니 그때까지 내가 참고 견디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왜냐면 이게 준공이 났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잔금을 못 치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연체 이자가 발생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자 부분이 정말 만만치가 않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감당을 하고 내가 능력이 있으면 끌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정말 힘들다는 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내가 분양을 받은 그 금액이 있으니 월세도 굉장히 높게 받으려고 하세요. 근데 조금 전에 또 패턴이 그건 거예요. 월세로 들어가서 창업을 하실 분들은 이게 활성화가 될 거는 알아. 근데 지금 당장 되는 거는 아니야. 조금 더 기간이 있어야 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서로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관리비 같은 경우가 내가 전용 면적을 10평을 갖고 있는데 전용 면적당 관리비가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는 분양 면적이에요. 그러면 50%라면 50%라고 하면 전용 면적 10평이고 분양 면적이 20평이에요. 그러면 여기 관리비가 13,000원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윈윈이 돼야 돼요. 이 상가는 바라건대 이 상가를 분양받으셨어요. 분양받으셨으면 누군가가 상가에 대해서 나 들어갈 테니 좀 싸게 주세요. 그럼 무조건 주세요. 관리비나 월세나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은 저 밑에 댓글 안티가 엄청 많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라도 해야지 관리비라도 사람들한테 떠넘겨야지, 임차자들한테 떠넘겨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 자체가 여기가 메인이 될 거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라 하는 단지예요, 이쪽이. 근데 여기에 1층 상가들이, 여기도 점포주택 상가란 말이에요. 점포주택 상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비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왜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로망 같은 로망? 그게 내가 건물 다가구를 갖고 있으면서 1층의 상가에서 월세를 주고 나는 위층에서 거주하고 월세를 받아서 노후에 생활을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오른쪽 왼쪽을 다 보시면 결국에는 다 똑같아요. 임차가 안 돼요, 여기 상가들이.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즘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그 커피숍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안까지 들어오거든요. 개인 커피숍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들어오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기는 하는데 또 이제 역행이 되는 거야. 그렇게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뭐 대출을 받아야 되고, 대출을 받으면은 이자를 내야 되는데 월세는 안 떨어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이런 식으로 맨 끝에 있는데 편의점을 한다, 이거는 아니고 정중앙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정중앙에 편의점을 하세요. 편의점을 하다 보면 그 담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에는 편의점이 안 들어오고 그 편의점 하나로 뭔가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커피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잘해야죠. SNS에 사진을 찍거나 뭐를 하거나 하면서 잘 돼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지 않으면 조금 버거운 상황?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왜 괜찮냐면 아까 49층 랜드마크가 될 만한 그거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 같이 시너지 효과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들 찾으셨어요. 부촌이 될 거라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상가나 이런 부분들이 동탄이나 이런 것처럼 좀 활성화가 되고, 아니면은 그분들처럼 음식을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버겁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왜냐면 그만큼 사람들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돼서는 여기도 활성화가 될 건데 그 나중이라는 부분이 언제가 될 건지, 그게 이제 제일 관건인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초입에서 들어오면서 삼성에서 들어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마 오늘 대체 휴일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대체 휴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주변에다가 주차를 하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지금 주차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비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대체 휴일이 이제 요번 주까지나 아니면 오늘까지나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오른쪽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호반건설 아파트인 상황인 거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포주택 부분인데 계속 지금 임대 부분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안에도 조금 전에 돌았듯이 많은 부분들이 빈 공실들이 많은 상황인 거예요. 빈 공실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실률이 많고 그래서 조금은 버겁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버겁다라는 게 이자를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고덕신도시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삼성전자를 돌아서 그 다음에 그 중심상업지를 돌아서 그리고 49층 주상복합을 돌아서 32블럭까지 돌아서 이제 나온 상황인 거고,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2단계를 갈 거예요. 2단계는 우리가 에듀타운 하고 있는데 그 에듀타운이 있는 상권을 가서 이제 보게 될 상황인 건데, 거기까지 돌고 제가 이제 사무실까지 넘어갈게요. 1단계는 제가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 2단계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달라고 했던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2단계 쪽을 좀 많이 도르면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 앞에 이제 아파트 단지가 2단계 있는 아파트예요. 그 에듀타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국제 학교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근데 제가 추석 전에 연수교육을 받을 때 시장님이 얘기해 주셨던 그 부분이 뭐였냐면, 국제학교는 들어온다. 근데 7개 나라에서 지금 이제 조율 중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시장님이 말하는 그 부분을 저희는 전혀 다 믿지를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진행하는 부분이 뭔가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7개 나라에서 같이 조율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 여기 오른쪽이 한박산 공원이에요. 한박산 공원 같은 경우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왼쪽에 분수대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수변 공원 라인, 그러다 보니 여기에 한적하게 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단계는 서정리 역세권이라 좋은 거고, 여기는 공원이나 산책할 수 있는 경우나 아니면 문화적인 혜택, 지금 앞에 공사 현장이 예술의 전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여기 아파트들이 다 입주를 하다 보니 여기에 상권은 또 달라요. 1단계 상권과 조금 아까 보여드렸던 32블럭의 상권과는 다르게 임대가 많이 차여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임대가 차여 있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예술의 전당 같은 경우가 오른쪽에 있지만 이게 이제 공사가 되고 준공이 되고 그러면 뭔가 뭐 행사는 하겠죠. 그리고 이쪽에는 박물관이라든지 무슨 박물관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박물관과 그 다음에 이제 저기가 들어올 거예요. 도서관.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아파트와 밀집되어 있는 이 상가들이 조금 다르죠. 좀 활성화가 돼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쪽에는 그래도 그나마 상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진행이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쪽으로 많이 찾으세요. 상가 부분들을. 이 상가 부분들이 이쪽에 들어오고 싶은 자리는 누구나 다 똑같잖아요.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 그 부분 같은 경우가 미리 다 선점이 끝난 상황인 거고, 요 앞에가 지금 뭐 대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있는데, 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전 청약을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실입주 조건이 있죠. 그래서 매물로 나오는 거는 없어요. 저 앞에는 상가들이 또 밀집이 되어 있거든요. 상가들에 대한 공실률도 상당히 많아요. 지금 부분 저런 식으로 뭐 운영을 하고 있지만 힘드실 거예요. 힘드실 건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뭐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찾아오고 웨이팅도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괜찮은 상황인 거고, 시행사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면 임차는 돼요. 임차는 되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면 임차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 게 요즘 부분인 거고요. 이제 여기 왼쪽에 상가가 있고 오른쪽 같은 이 직진으로 나가면은 국제 학교가 들어가는 부분인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아파트가 제일 풍경채 2차, 3차 아파트인데, 이 제일 풍경채 2차, 3차 아파트가 조금 많이 조화라들 하는 그런 아파트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고덕 초등학교가 있는 부분인 거고, 제가 아까 오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쪽에 이제 리슈빌 아파트가 있어요. 리슈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덕 초등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거를 알고 있는 초등학교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리슈빌을 잘 안 가려고 하죠. 왜냐면 학군 자체가 분리가 되니까. 학군이 리슈빌에서는 길 건너로 가야 되거든요. 그 길 건너를 간다는 게 지금 제가 보여드렸듯이 편도 거의 8차선 도로를 건너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 초등학교 애들한테는 조금은 버거운 상황이라서 안 가려고 하시는 부분인 거고, 여기가 이제 상권이 형성이 돼 가면서 아까처럼 점포주택도 그런 식으로 음식점들이 활성화가 돼가는 이제 그런 과정에 보여주시는 부분인 거고, 여기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거로 따졌을 때 나는 역세권에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1단계인 거고, 나는 애들 학군이나 산책이나 좀 조용하게 그런 식으로 살고 싶어요 그러면 2단계로 오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저 앞에 높은 건물이 아까 보여드렸던 주상복합 건물, 이 주상복합 건물에 아까 상가가 엄청 많이 있었잖아요. 그 빈 공실이. 그래서 그 빈 공실 같은 경우가 정말 많은 공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 힘드실 거예요. 중도금 연체이자나 잔금 연체이자나 이런 부분들 계약 취소가 안 되니까 끌고는 가야 되는데, 뭐 잔금을 치를 여력이 되면은 치르시겠죠. 근데 잔금 치를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이 도장 하나 찍는다는 이 도장의 무게가 굉장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그 계약을 하시고 나서 뭐 안 되면 계약 해지하지 뭐, 아니면 계약금 물리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물리지 뭐가 안 된다고. 중도금 대출 실행이 되고 나면 우리나라 법상 이 계약은 해지가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가져가면서 누군가가 명의를 가져가기를 정말 원하는데, 그 명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그냥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고덕국제 신도시가 지금 이제 거의 바닥을 친 것 같아요. 그 안 좋다고 안 좋다고 하는 게 다 들어온 거잖아요. 지금 삼성의 인부들도 다 빠졌어. 지금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강화됐어. 그리고 요 분양가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높다 보니 들어가는 임차자들도 많은 수요가 못 들어가, 이런 부분이 지금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는 상가 분양을 받았던 당시,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던 당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슈가 많았던 곳이잖아요. 여기가 삼성이 아시아에서 제일 크게 들어오는 단지인 거고, 5만 명, 6만 명까지 들어오는 상황이었고, 눈에 보여지는 게 다 조끼 입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정말 이 사람들이 점심때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 그 웨이팅도 굉장히 길었고, 오며 가며 다 무슨 베트남도 아니고 필리핀도 아니고 자전거나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수요가 너무 많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는 진짜 이 거제도에 있는 그분들마저도 여기까지 와가지고 용접하는 그 인력들로 다 들어왔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 하루 일당이 최저가 16만 원이었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저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용접을, 특수 용접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만 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간의 신문에는 그것도 나왔어요. 부부가 월 1,000을 찍는다, 이런 식으로도 뭐 얘기가 나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좋았을 때, 근데 우리는 좋았을 때 분양을 받았잖아요. 지금은 그 상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준공이 났는데도 잔금 치를 여력이 없어. 어느 누구한테 하소연을 해도 어느 누군가가 이 뭐
명의를 가져갈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죠. 그런 이제 그 사연들을 많이 듣고는 하는데, 부동산을 사무실을 문을 열고 있으면 그런 하소연 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오셔가지고 뭐 울고 그러시는 분들도 많은데, 어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가 하소연 하시는 거를 뭐 다 받아들이긴 하는데, 뭐 제가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 거고, 기존에 상가가 임대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을 임차를 맞춰달라고 뭐 하소연을 하시고 더 조건을 다 맞춰줄게요 막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임차가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버거운 상황인 거고, 같이 고통은 같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건데, 그 고통을 견뎌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문제인 상황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오래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 이제 평택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이 상가를 분양받거나 오피스텔을 받았는데 평택에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은 이 흐름을 느끼고 있어요. 알고 계시고.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임차자가 들어오면 어떻게든 임차를 맞춰주려고 하는데, 타지에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타지에 계시면서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흐름을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모르시다 보니까 제가 계속 찍어드리고 계속 통화를 하면서 흐름을 얘기해 드리는데,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안 좋은 거는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뭐 여기에 상가 분양이나 이런 거를 생각을 한다? 그거는 비추인 거고요.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운영하실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오셔도 돼요. 왜냐하면 할인을 하거든요. 상가도 할인을 하고, 내가 임차를 안 마치고 내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다 보니, 아까 49층 같은 경우에도 상가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잔금은 치렀는데 이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당신들이 지금 뭔가를 업을 하려고 하세요. 창업을.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능력이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그래도 뭔가를 찾아내셔야 되는 상황 같아요. 지금 뭐 사둔에 8촌까지도 생각을 하셔서 누군가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안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거를 아는 거지, 외집분들은 투자만 해놓은 상황인 거고 전화만 하시잖아요. 한 번 정도는 오셔서 어느 정도로 이 부분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현장의 흐름도 모르시면서 나는 임차를 맞춰주세요, 왜 임차 안 맞춰주세요, 왜 건물 통매 왜 안 팔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부분들이, 뭐 위치야 다 좋다고 얘기를 하죠. 위치야 다 좋은데 위치가 다 좋지는 않다라는 거지. 왜냐면 위치가 좋은 사람들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실질적으로 이 부동산을, 물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갖고 있는 물건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만한 물건이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만한 물건은 정말 많거든요. 물건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가격을 내려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기 온 거는, 여기는 1단계 쪽이에요. 1단계 쪽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차 정도가 되는 부분인 거고, 이 왼쪽에 있는 아파트가 제일 풍경채 아파트.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를 하잖아요. 제일 풍경채 아파트가 가성비가 좋다, 가성비가 좋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고덕제 신도시 안에 있는 파라곤 아파트인데, 33평을 둘이 비교를 했을 때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요 차선 요거 차이예요. 요거 차이에 파라곤은 뭐 예전 같은 경우는 10억을 찍었던 거고, 이 제일 풍경채는 9억을 찍었는데 지금 당장은 그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한 6억 5천, 6억 6천, 33평 기준으로 그 정도 되는 거고, 근데 올라가는 갭은 어찌됐든 간에 이 올라갈 수 있는 갭은 얘가 더 크다고 봐요. 저는 제일 풍경채가. 왜냐? 제가 이제 왼쪽으로 가서 보여드릴 건데 여기에 초중고가 다 있어요. 근데 요 파라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하나만 있는 거고, 이 초중고가 다 있다라는 게 이 아파트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파트가 1000세대가 넘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관리비가 많이 나오냐? 그건 또 아니에요. 세대당 2만 원을 받으면서 커뮤니티 시설이나 골프 연습장이나 수영장이나 사우나 시설을 이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아파트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운영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한증을, 아니면 뭐 사우나를, 뭐 수영장을 안 다녀도 각각 세대별로 2만 원씩의 부과는 무조건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불만은 별로 없다고 해요. 그래서 요 안에서도 뭐 산책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리고 요 조성을 되게 잘 해놨거든요. 오른쪽 같은 경우가 지금 고등학교 자리인 거고, 중학교는 개교를 해서 아이들이 다녀요. 그리고 요 고등학교인 거고, 중학교 부분이 있고, 초등학교는 넘어가면 초등학교가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이게 고등학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가 있는 거고, 저 중학교는 완공돼 가지고 중학교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 넘어서는 이제 초등학교가 있는, 가을을 이제는 뭐 개교를 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졌거든요. 그래서 가을 되면은 개교해서 다닌다고 하는데, 고등학교는 내년 3월 정도면 개교를 하고, 요 정도. 그러면 요 초등고가 다 있는 이 부분들이 정말 괜찮은 아파트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 제일 풍경채가 그래도 그나마 가성비는 짱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게 1단계인 아파트인 거예요. 그 예전에 9억, 10억까지 갔던 아파트가 지금은 이제 3억 정도가 빠진 그 상황인 거고, 어디 가나 이제 금액들은 다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많이 그래도 출렁이기는 했는데, 이 정도면은 그래도 요 정도면은 그래도 거품은 다 빠지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저 앞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해서 고덕 신도시에는 적은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20평대, 25평대 이런 아파트들이 별로 없는데, 임대 빼고. 근데 저 신혼 희망타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분양을 할 때 7년 미만의 신혼부부들, 그 부분 신혼부부라고 하더라고요. 7년 미만도 그 부분들이 들어가는데, 이제는 매매가 되니까 2년이 지나고 해서 매매가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이제는 연령대가 다양해졌죠. 1인 거주자들이 많아요. 이제는 고덕도. 그러다 보니 1인이 사시면서 33평, 40평대 이렇게 살기는 조금 버거워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20평대나 24평 정도의 1인이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노부부가 25평대 사시는 부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 여기가 이제 매매건이 그래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25평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8천대, 4억 9천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20평대 같은 경우는 뭐 3억 9천대 이 정도는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여기 안에도 여기서 이제 서정리역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이다 보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들 좋아라들 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나 역을 끼고 있다 그러면은 그것만큼 좋은 거 없는 상황인 거고, 역이 없어 그러면은 학군이라도 좋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2단계를 보여드렸던 거는 학군 때문에 보여드렸던 상황인 거고, 여기 1단계는 역세권이라는 거. 그리고 지금 앞에 보시면 왼쪽에 차들이 이제 많이 서 있는데, 여기서 강남역 가는 광역버스가 서요. 그러다 보니 여기는 역이 가깝고 광역버스가 쓰고,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가 1000세대가 넘고 관리비가 저렴하며 수영장이 있고,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부분인 거고, 초, 중, 고가 다 있다라는 거. 그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어디 가나 전체적으로 신도시를 봤을 때 좋은 단지가 있고 나쁜 단지가 있는 건 맞아요. 이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부분이 다 좋아 이게 아니거든요. 어느 아파트는 좋고 어느 아파트는 별론데, 그 중에서도 역세권의 중에서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졌을 때는 그래도 가성비 좋은 제일 풍경채가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 제가 그 전 영상에 그게 있었거든요. 서안 이다음이 분양이 되고 계약률이 나오고 계약이 다 완판이 되고 나면 기존에 있는 구축들 같은 경우가 올라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가 6억 1,500짜리도 있었는데, 지금 첫 출발하는 건 6억 5천대부터 출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 이 금액이 조금 올랐다. 그리고 지금 계속 들썩들썩해요. 왜냐면 이 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초중고가 다 있다 보니까 조금 들썩들썩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6억 5천, 6억 7천까지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고, 이 왼쪽에 지금 정류장이 있는데 여기가 광역버스가 쓰는 자리, 그리고 저 왼쪽에 11시 방향이 이제 서정리역이라는 부분, 이 앞에는 다 업무시설 자리예요. 그래서 업무시설이 들어올 거예요. 뭐 한전이 들어온다든가 경찰서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부분인 거고, 한전이나 경찰서나 이런 분들이 들어오면, 업무시설이 들어오면 그래도 그나마 이 앞에 있는 상권들은
조금은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 경찰서가 언제 들어올지, 한전은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경찰서가 언제가 들어올지 이제 그게 제일 관건인 거고, 요 앞에 있는 아파트가 파라곤 아파트, 이게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는 해요. 고덕신도시에 어디가 대장이에요 얘기를 하면 이게 아직까지는 저 49층 주상복합으로 넘어가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파라곤 아파트가 대장이에요 라고 얘기는 하는데, 가성비로 따지면 이 대장 아파트가 올라가는 폭이 전에도 얘기했듯이 피크 때는 10억 정도 올라가고 제일풍경채는 9억까지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1억 차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1억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뒷거를 사면 그래도 올라가는 폭은 그래도 같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상황인 거죠. 삼성전자 들어오면서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돌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제가 대본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다니면서 실시간으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버벅거린 면도 없잖아 있을 거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용어를 잘못 쓴 것도 있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지금은 이제 전반적인 추석 연휴 끝나고 나서 전반적인 거를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에요.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괜찮으셨으면 수고했다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